우리가 나쁜 말하고 남 욕하고 비방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자기도 해로워요. 그게 말씨인데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얘기하고 이러면은 행운이 따릅니다. 한 예를 들어갖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0년대 TV에 보면은 시커먼스라고 장두석하고 이봉원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집엔 TV가 없니더만은 그때도 있었는데 그 끝마디가 망했다로 끝납니다. 결국은 그 TV 프로가 8개월 만에 진짜 망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말씨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은 원주민들이 옛날에 도끼도 없고 톱도 없을 때 큰 나무를 죽여야 되는데 사람 힘으로 못 죽인답니까? 그 원주민들이 나무에 둘러싸고 외칩니다. 말로 죽어라고. 계속 외쳐요. 하루 1시간씩. 그래 외치다 보면 1년 만에 진짜 그 나무가 말로 죽어요. 우리 남 욕하죠? 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방하고 비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비난과 비방 차이를 알죠? 비난은 사실을 근거로 해갖고 욕을 하는 게 비난이고 비방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만드는 게 비방이거든요. 남 비난과 비방을 하면 첫째, 자기가 먼저 다칩니다. 자기가 먼저 다쳐요. 두 번째, 같이 앉아있는 친구가 다쳐. 세 번째, 없지만은 먼데 있는 그 사람이 다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만나느니 아사리 강도를 만나라 했어요. 강도살이는 한 사람을 죽이지만은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은 3사람을 죽인다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누구? 첫째 사실. 두 번째. 그렇지. 세 번째. 바로 이 사람은 무조건 취업됩니다. 예, 이 박수 치니까 제가 힘이 나는데 아주 이런 감동적인 얘기 할 때 아까 저분들 박수를 안 치더라고.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불감증 환자입니다. 불감증 환자 이상하게 생각이 아니고 맞죠? 감동할 때 감동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이 불감증 환자입니다. 근데 감동 잘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또 마음도 순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 말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악성부채라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순수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말 듣고 절대 그 남 욕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아파트 대부분 사실 건데 보면은 자기 동에 휴대폰 그 기주국 세우려고 하면 난리가 나죠. 전자파가 암을 일으킨다고 절단을 낸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전자파는 웃깁니다. 전자파보다 말의 파장이 33배가 더 셉니다. 결국은 남을 흉하고 욕하고 하면은 자기 자신도 다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정도 파장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언 금언에 보면은 자기가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10,000번을 외치면은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 정도로 말의 힘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흔히들 우리 조상들은 말했죠. 긍정적인 말은 바로 남을 비방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부정적인 말은 살상무기고 칭찬해주고 좋은 말 많이 해주는 것은 육성무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살상무기 뿌리지 말고 육성무기 많이 뿌리소. 알았니까? 예, 원래 제가 90분 받았는데 1시간 하락할게는 뭘 의해야 될지 막 헷갈리는데 예,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죠. 자, 아셔야 될 게 제가 사실 굉장히 체격이 좋습니다. 어디 가면 남들이 내보고 신내바락합니다.
신네바 알죠? 신이 내린 바디 몸매다 이라는데 그런데 이 신네바도 필요가 없습니다. 체격, 체력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체온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 썰렁하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얘기하는 사람 체온이 0.5도에서 1도가 떨어져요. 체온이 떨어지면은 잔병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슴이 심장이 따뜻해져요. 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의 힘이 참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불행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아니고 불평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사고를 좀 바꾸세요. 자,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불행 때문이 아니고 불평 때문이라는 거. 왜냐? 우리가 전세방에 살더라도 새방살이를 하더라도 이 음동설안에 그림들이 밖에 있다. 나는 그래도 따뜻한 집이 있다. 자식들이 있다. 이래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남편은 돈도 안 벌어주다 보니까 누구는 내 친구는 50평, 60평 아파트 사는데 나는 이게 뭐고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될 취업도 안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힘이 어느 정도로 가면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강원도 정선에 가면은 도안녀라는 여자가 있어. 도안녀. 나는 이 여자를 배울 때 완전 도둑년이다 이래야 아니자 보는데 이 도안녀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서울대 음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음대를 나왔는데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이 누구로? 법정 스님 잘 알죠? 법정 스님 애제자 도연 스님하고 도연 스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원도 정선에서 된장을 담가요. 1년에 매출이 23억 올라갑니다. 시선 중소기업보다 나아요. 왜냐? 이 도안녀라는 연예인은 된장을 담가놓고 그 된장한테 하루 100번씩 감사하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첼로리스트인데 2시간 정도 첼로를 된장한테 켜줘요. 이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음악 듣다 보니까 된장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맛 없으면 지가 나쁘지 된장이.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무려 우리 일반 된장이 7배 비싸게 팔려요. 없어 못 사.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식장 꽃을 끄다가 집에 화분에 꼽으면 오래 가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꽃을 꼽으면 금방 시들어요. 그게 바로 말의 파장입니다. 왜 그러고 하면 예식장에는 가면 덕담을 많이 합니다. 오늘 누가 결혼하는데 그 신랑이 어떻더라, 신부가 어떻더라. 예식장에서 초치면 안 되거든. 저 좋은 말만 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꽃이 오래가고 우리 장례식장에는 애도의 물길이 있다 아닙니까? 울고 그 사람은 안 됐다 개사코 그러다 보니 그 말의 파장이 꽃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찍 시듭니다. 앞으로 장례식장도 어떻게 바꿔야 되노 하면은 그 사람 살아 생기는 좋은 일 있죠. 그것만 막 얘기하고 웃고 떠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은 사람은 사자도 죽은 자도 천당 가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문화가 그렇게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남들한테 칭찬 많이 해주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온달 바보 온도가 평강공주 알죠? 온달이 왜 장군 됐는지 아니까? 평강공주 때문에 됐니다. 평강공주는 항상 온달 보고 바보를 안 껴서 장군이라 했어요. 결국은 장군이 됐죠. 일본에 다케다 제가에 보면은 다케다 회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에 밀가루를 반죽할 때 전 직원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그 반죽하는 기계에 대놓고
밀가루에 대놓고 감사하다고 1000번을 외칩니다. 참 감사하다고 1000번에 100번을 외쳐요. 그리고 그 기계에 1000번을 외치는 사람한테는 특별 보너스를 줘요. 감사합니다를 정성스럽게 1000번을 하는데 40분이 걸린다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인구가 1억 3천 되죠. 1억 3천 시장의 60%를 다케다 회장이 만든 그 공장에서 만든 제과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말의 힘입니다. 우리 빗방울이 막 떨어지죠.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는 참 작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빗방울이 모여갖고 바다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말,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또 불감증한 자 아니냐. 이건 결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카마는 바로 우리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서재필 박사 알죠. 그분이 3.1처나 김혁규의 3.1처나 막내가 서재필 박사입니다. 김혁균 그분이 3일 만에 망하고 나기는 왜 있습니까? 조선에 있다는 마저 죽을 끼고 일본으로 밀항을 합니다. 서재필 박사가. 밀항을 해서 다시 도미를 해요. 미국에서 의사가 되죠. 지금도 의사 되려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부러워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왜 부러워할 게 없는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미국에서 의사가 되고 나면은 부와 명예가 그 당시에는 같이 옵니다. 그렇지만 서재필 박사는 항상 조국을 생각하죠. 그때 자기가 바로 우리 링컨카만 생각나는 게 있죠. 게티트버그 연설, 펜실베니아. 1863년 11월 19일 날입니다. 바로 링컨이 아시다시피 게티트버그 연설이 우리 중학교 제가 다닐 때는 2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와요. 단어가 272단어입니다. 스피치는 2분 스피치밖에 안 돼요. 그때 그 게티트버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다시피 인구는 1500만인데 남북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4만 3천 명 사상자가 났어요. 거기에 미 대통령을 불러서 주최 측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국립묘지 되겠지, 그죠? 개장식을 하는데 불렀는데 15일 만에 대통령을 오라 이거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링컨은 국민학교 중퇴를 했습니다. 15일 만에 대통령을 그 자리에 오라 이 말은 오지 마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링컨은 갑니다. 가죠. 가는데 보통 대통령을 먼저 연설을 시켜야 되는데 이 주최 측에서 진짜 그 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네. 그 사람을 먼저 이제 초청을 했는데 참 연설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 지구온난화로 이래갖고 별로 11월 19일 하면 안 춥습니다. 그때는 100kg 추웠답니다. 억수로 추웠는데 1시간을 기다리게 해요. 이 연설하는 사람이 1시간 뒤에 와. 또 연설을 1시간 하는 거야. 모인 사람들이 돌아볼 거 아닙니까? 나름 추운데. 거기서 링컨 대통령은 원고를 잽니다. 자기가 연설을 하려고 가져갔던 원고를. 이 추운데 짧게 하자. 째보고 자기가 단상에 올라가고 바로 그게 2분 스피치의 시초입니다. 272단어로.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자, 링컨 딱 3마디 한번 외쳐보이소. 그렇죠. 더 크게 작다 다시 한번 해보소. 네, 바로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아닙니까? 그죠? 그 말 한마디는 전 인류가 평등하다는 건데 이 얘기를 하고 2분 만에 하고 내려오니까 그거 듣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무슨 얘기 했느냐.
모른대. 그때 펜실베니아 지방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산자, 죽은 사람의 목소리다. 혹평을 했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은 나는 망했다. 고민했는데 열병이 왔어. 15일 동안 앓습니다. 그랬는데 진실은 통합니다. 바로 링컨 대통령 그 말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링컨 대통령 이번 스피치가 불멸의 서사시락합니다. 영혼의 서사시락합니다. 전 세계를 감동줍니다. 그 이번 스피치가. 여기서 서재필 박사는 모든 걸 던지고 조선으로 옵니다. 강의를 하죠. 그때 학생 한 사람은 자기 꿈이 영어 선생이었어요. 서재필 박사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자기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영어 선생을 꿈꾸던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바로 초대 이승만 박사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흥사단 하면 안창호 선생님 생각나죠. 안창호 선생님이 그 강의를 듣고 흥사단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독립의 시효가 되죠. 또 한 사람, 그때 독립신문의 알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말에, 서재필 박사의 말에 감동을 받아갖고 대화를 했어요. 그 서재필 박사께서는 자, 영어에는 띄어쓰기도 있다. 문법도 있다. 그래서 주석영 박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문법을 만들죠. 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40년 바로 5월 13일 영국의 처칠 기억하시죠? 그때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영국은 패망이 짙었습니다. 패망이 짙었는데 처칠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미의회에서 얘기했죠.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동생들이 하늘에서, 육지에서, 바다에서, 언덕에서 쓰러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것은 바로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미국은 좀 얍삽하게 저는 2차 대전 첫 번에 별로 개입을 안 했다 아닙니까? 여기서 영국 군인들이 뭉쳐갖고 3일 먹을 양식을 일주일 늘립니다. 결과적으로 2차 대전 승리하게 되죠. 또 한 사람, 1961년도 1월 20일 날 가면은 기억하실 분도 있어요. 바로 존 F 케네디. 그 사람이 미 하원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미국이 공항이 왔어요. 공항이 오고 바로 소련에서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걸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국민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연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뭘 해줄까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와 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뭘 해줄 건가? 답을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뭉칩니다. 결과적으로 대공황도 해결하고 쿠바에 소련에서 미사일 기지를 못 만들죠. 그때 미사일 기지를 만들더라면 제2의 핵전쟁이 터졌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루터 킹 목사 1963년 8월 28일 날입니다. 우리 워싱턴 교회에서 그 유명한 설교 알죠? 여러분, 자기한테 딸이 4사람 있다 이겁니다. 너무 인종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피부 색깔이 아닌, 학력이 아닌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외치죠. 결국은 루터 킹은 암살을 당하지만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결과 지금 뭐가 됐습니까? 흑인 오바마가 대통령 됐다, 이게요. 됩니다.
우리가 문득 생각나는 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웅변가였지만은 원래 시를, 그 대사시를 다 암송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바로 누구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이 저 세상으로 갈 때 그 유명한 유언이 있죠. 자기 수의를 입히되 팔을 수의 안에 넣지 마라. 신하들이 물었어요. 대왕님, 왜 그런 유언을 하느냐 하니까 내가 천하를 통일하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은 갈 때는 빈손이더라.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리고 그게 또 버금가는 우리 저 대한민국의 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소팔이라고 모르죠? 장소팔. 우리 교수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만담가의 1인자입니다. 이 코미디, 지금 같은 코미디언이겠죠, 그죠? 만담가의 1인자 장소팔이가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아들한테 물었어요. 도로, 아들아, 내가 왜 죽는지 아느냐 하기에는 아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왜 죽는지. 그래, 아버지, 왜 돌아가시는데요? 하기에는 심심해서 죽는답니다. 심심해서.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은 참 그렇습니다. 나이 70대만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심심해서 죽는다 했는지 아니면은 자기는 코미디언이니까 이 죽기까지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자. 심심해서 죽는다. 그 말 한마디 남기면 죽더라도 참 행복하게 죽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죽음까지 코미디로 몰고 간 사람이 장소팔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우리가 극한 일에 처하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고 바로 장소팔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시카마는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다 빼고 우리 시는 우리 언어 중에 가장 함축되고 감동을 주는 말이 시낭송이고 바로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카면 유명한 항진이가 생각나죠. 항진이는 그 당시에 자그만치 5 남자하고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진이 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항진이 카마는 바로 계약 결혼으로 세계 최초의 계약 결혼한 사람이 항진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사르테르하고 보라르를 알고 있죠. 사르테르가 프랑스의 그 유명한 철학가이자 그 작가 아닙니까? 그죠? 이 역사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데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 사르테르하고 보라르가 최초로 세계 이 계약 결혼으로 아주 그 결혼의 어떤 이상적으로 남아있는데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연니까 사르테르는 마지막에 자기 침실에 돌아가실 때 죽었다 하면 이상하고 딴 여자를 불러들이고 보라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악의 세상을 떠난다고. 그런데 우리 항진이는 사르테르하고 보라라보다 500년 전에 계약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자분들은 박수 안 치는 계약 결혼했다가 이게네요. 바로 계약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종입니다. 이사종하고 6년을 계약 결혼을 해요. 이사종은 당대의 명창이자 선진관이었습니다. 3년은 한양에 살고 3년은 송도에 와 살아. 그런데 항진이가 한양에 가보니까 이사종은 본처도 있고 이미 결혼을 했는 거야. 그렇지만 자기가 좋아서 계약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합니다. 시아버지도 있고 시어머니가 볼게 며느리를 볼게네. 이건 후처라. 그리고 본처가 볼게네. 아래 동서거든. 그렇지만은 성심성의껏 시아버지하고 위에 바로 자기 형님 되죠. 성기지. 3년을 송도에서 한양에 살다가 송도로 와요. 6년을 이생하고 이사종하고 살아보니까 이사종이 천하에 이런 여자가 없거든. 다시 계약 결혼을 연장을 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항진이는 미련 없이 자르죠. 그 다음에 항진이는 누굴 만나느냐? 바로 이생을 만납니다. 이생은 누구로면 당대의 이정승의 아들인데 명문의 자손 귀족의 아들이어서 이생을 만나는 게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벗대 벗으로서 너무 진실한 친구니까. 그래서 이생하고 금강산 1만 2천 봉을 다 두루두루 섭렵을 합니다. 지금같이 KT KT 등산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신을 신고 해요, 집신을. 항진이는 하고자 하는 일은 꼭 합니다. 저 친구 되게 좋은 포인트 되게 씩씩한데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강산 1만 2천 봉을 다 섭렵을 하는데 거기서 노잣돈이 떨어져 갖고 이생이 굶어 죽게 돼요. 항진이는 미안하지만은 자기 몸을 팔아요. 자기 몸을 팔아서 이생을 살립니다. 이것이 벗이고 우정이고 을입니다. 그 다음에 누굴 만나러 가면은 송순을 만납니다. 송순은 가인 대 가인으로서 만나요. 사랑을 하죠. 이 항진의 명성을 듣고 벽계수가 찾아옵니다. 파발을 보내요. 벽계수는 그때 이시왕실의 어른이었죠.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항진은 안을 냅니다. 자, 한양에서 송도까지 오는데 당신이 말을 타고 오지 말고 당나귀를 타고 온나. 그래 벽계수가 당나귀를 타고 송도까지 갔는데 이틀이 걸려요. 말 타면 하루만 될 거예요. 이틀이 걸려고 항진이 바로 집 옆에 누각에서 소동을 데리고 검은고를 킵니다. 그 검은고를 소리를 듣고 항진이가 나오는데 보니까 벽계수는 외모는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키도 크고 뭐 인물도 이 정도 되면 빠지지는 않는다 그죠. 일단 외적으로는 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계수 보고 좋다. 그 앞에 치적교라는 다리가 있었어요. 그 치적교를 건너기 가기 전까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러면은 오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구만. 벽계수는 눈춤을 흘리면서 당나귀를 타고 갑니다. 항진이 오늘 저녁에 죽었으니까 하고 이제 가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옵니다. 거기서 유명한 벽계수가 나오죠.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그 맑은 물아 빨리 흐른다고 자랑하지 마라. 일도 창리하면 한번 바다에 도달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자, 벽계수는 바로 그 사람이고 명월이는 항진이의 예명입니다. 여기서 벽계수가 놀래갖고 치적길을 건너기 전에 당나귀에서 뒤돌아보다 떨어져가 다리가 빠집니다. 항진이가 벽계수한테 가죠. 발로 가슴팍이를 차면서 너네 이 새끼야 한량도 못 대가 쫓아버려버립니다. 또 하나 이 항진에 가면 우리 바로 소양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대작을 지냈습니다. 굉장히 학문이 높죠. 항진이한테 어떤 편지를 써보냈노 하면은 이게 뭔 자입니까? 석류나무 유자입니다. 요 한자를 딱 써보냈어요. 그러니까 항진은 답을 어떻게 했느냐. 고기 잡을 어자를 떡 써보냈습니다. 이때에도 낭만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석류나무 유자를 떡 써보니까 항진이는 고기 잡을 어자를 보냈는데, 자, 다 아시다시피 이게 무슨 자입니까?
석류나무유. 이 선비 유자 아닙니까? 그죠? 높을 석자고. 이 학식이 높은 선비가 여기 있는데 항진이 보고 너는 왜 놀러 오지 않느냐 이런 뜻이거든. 그 항진이가 고기 잡으러 고귀한 기생은 함부로 따르지 않는다. 옛날에는 이런 풍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소양곡이 놀랬죠.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갑니다. 자, 내가 오늘 항진이를 만나러 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항진이하고 30일을 넘기지 않는다. 만약에 30일을 넘기면 당신네들이 내보고 개새끼라 캐라. 호언장담을 하지. 소양곡은 아주 그 여자를 멀리하는 그런 선비였습니다. 항진이를 만나갖고 금천입에서 30일을 보내요. 30일을 보냈는데 그 항진이의 말투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시라든가 도저히 소양곡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은 이틀을 더 자고 옵니다. 32일을 채우지. 그나저나 소양곡은 친구들한테 개새끼라는 소리를 들어요. 개새끼 소리 들어도 좋다 이거지.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여학생 여러분들, 특히 또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되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조건을 다는 그 순간은 사랑이 아니고 거래입니다. 사랑은 조건을 달지 말고 하락했죠. 조건 다는 순간 바로 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항진이가 남자들이 기생을 여자로 안 보고 엽색으로 보는 거라. 오로지 남자의 노력감으로 보니까 항진이는 그때부터 남자에 대한 보복 심리가 생깁니다. 누굴 만나놓고 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송도에서 가장 도를 많이 닦았다는 일명 벽면도사, 지적선사를 만나러 갑니다. 딴 책에는 17년, 어떤 책은 30년 가는데 30년 동안 벽을 보고 도를 닦았다 그래갖고 일명 벽면도사인데 그 지적선사를 하루아침에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 지적선사는 항진이 치맛잔을 잡고 막 예언을 하죠. 평생 내 옆에 있어라. 호의호적 시켜주겠다. 항진이는 미련 없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굴 파괴시키고 갔냐. 그 유명한 사다미를 파괴시키고 갑니다. 사담이 당대의 최고의 학자 아닙니까? 학자가 생각납니다.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교장 선생님 말이라든가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님 이건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교장 선생님 훈시를 싫어하느냐? 그 사람들은 내 강의 별로 싫지는 않죠. 대답 안 하네. 네. 바로 이겁니다. 교장 선생님 훈시를 싫어하는 이유가 총장님 훈시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 그래 안 하시겠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도 사회 나가면 그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최고 학자 사다미를 만나러 가죠. 아시다시피 항진이가 밤새도록 기교를 부려도 사담이 안 넘어와요. 이거는 성추행 아니죠. 어떤 그때 항진은 이거는 책에 나온 그 실합니다. 항진은 속으로 사담이 이 새끼 학문만 높았지 남자 구실을 못하고 하고 이제 잤습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담이 그 엄동선의 겨울에 이분이 텐트를 쳐갖고 천장을 찌르고 있는 거라. 아시는 거 이제 모르는 거 이게. 거기서 항진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또 뒤 얘기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항진이가 사담이한테 삼배를 합니다. 스승으로 모시죠. 여기서 항진이의 오만의 극치가 나옵니다. 우리 송도 3절 하면 바로 사담이 박영폭포 항진이 칸다입니까? 그 자리에서 항진이가 송도 3절을 얘기합니다. 스승님이
송도 3종의 한 사람, 서담, 그 다음에 박영폭포, 그 다음에 지일한다. 그래서 송도 3절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진의 오만의 극치가 보이죠. 우리가 항진이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항진이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자기 후배 기생들한테. 결코 자기 삶이 올바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를 길섭해 묻어라. 그리고 내 무덤에 사람들이 침을 뱉어라. 후배 기생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죠. 그렇지만 어떻게 감히 길섭해 묻겠습니까? 아주 양지 바른 곳에 묻었어요. 그런데 그 항진이의 전설적인 이 존재를 알고 백호 임재 백호죠. 평양감사로 부임을 하러 갑니다. 평양감사로 부임하러 가다가 항진이의 무덤에 막걸리를 한 잔 따라요. 그게 바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옵니다. 지금은 나온지는 모르겠고, 우리 이쯤에 청초우거진 고래 잔한다 누워난다. 홍만은 어디 가고 백골만 남았느니 잔잡아 그날이 없으니 이를 서러하노라. 이게 바로 임재백호가 항진이 무덤에서 잔을 따르면서 썼는 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 하나로 그 얍삽한 놈이 있어서 임금한테 찔러붙는 거야. 그래 임재백호가 평양의 고을 원으로 가는, 한 고을의 어버이로 가는 사람이 일개 기생 무덤에서 이런 시를 썼다리다 하고 잘리갖고 평생을 배설길에 못 오르고 떠돕니다. 결과적으로 임재백호는 항진에 대하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죠. 자, 우리 임재백호를 위해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항진을 그때 그런 조선시대 때 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스캔들에서 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항진이는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의리가 있었습니다. 왜 의리가 있었냐? 자기가 기생이 된 몸도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한 남자가 상사병이 걸려 죽죠. 그 죽은 사람하고 의리를 지키려고 자기는 기생의 몸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항진이 욕하는 사람 없어요. 노래방 가니까 박상철이라는 가수가 항진이라는 노래를 만들라고 히트를 치더라고. 바로 의리 있고 아부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의 항진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항진이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고 의리 있게 사시소. 우리 의리카마는 수구여병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수구여병. 이거는 대기업 입사 시험에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수구여병. 남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병 뚜껑 막는 것이 해라 이 말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입사 시험을 쳤어요. 쫙 열심히 해나가는데 보이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마지막에 당신은 전 회사에 있던 비밀을 써라 이러던 거라. 이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생각을 하다 안 돼갖고 시험지를 감독관 갖다 주면서 감독관님, 저는 뭐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회사에서 해고당해 나왔지만은 어떻게 그 회사의 비밀을 쓰겠습니까? 이 회사에 취직을 안 해도 좋으니까 죄송하다 하고 시험지를 놓고 갔어요. 그래 자기는 술을 거나하게 먹고 떨어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사람의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제가 이래 얘기하는 것은 친구지간이라도 아니면 옆에 뭐 친척지간이라도 지켜질 비밀을 꼭 지켜주십사 합니다. 이 언어의 힘에 대하여 우리가
맨 처음에 하락했는데 중간에 빠져 못 붙는데, 여러분들 보기엔 당황을 해갖고 내 빠져 못 붙는데,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죠. 그죠? 얼굴이 뭡니까? 영혼을 얼이라고 하죠. 영혼의 굴이다. 이 말입니다, 얼굴이. 표정을 바꾸려면 바로 심상. 우리가 중국에서 간상을 가장 잘 본다는 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가 쓴 마이 상법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간상보다는 심상이 중요하다. 마음을 곱게 쓰면 간상이 바뀝니다. 항상 웃으십시오. 웃어서 웃음 때문에 대통령 된 여자가 바로 누굽니까? 브라질의 호모세피아라는 그 얼굴은 못생겼지만 그 여자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웃음 하나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남자들은 TV 토론할 때 인상 팍 쓰는데 그 브라질의 초대 대통령, 그 여성 대통령은 항상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시간이 다 됐네. 진수 테리라는 그 여자 생각날 겁니다. 진수 테리는 그 브라질의 그 달모 호모세피아도 그랬지만 진수 테리는 학벌이나 능력이나 어른 거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에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7년 동안 근무했는데 갑자기 해고 통지서가 와요. 진수 테리는 돌아보지. 자기 때문에 매출도 많이 올랐는데 회장을 찾아갑니다. 회장님, 왜 나를 해고시켰냐고 따지죠. 그때 회장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진수 테리 보고 당신 얼굴에 미소가 없다. 웃음이 없다. 그래서 밑에 부하직원들이 딸치를 않는다. 거기서 진수 테리는 많은 걸 느낍니다. 해고를 당하고 난 뒤에 한 달을 방황을 했어요. 자기 얼굴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갖고 대형 거울을 걸어놓고 미친 사람마저 웃습니다. 하루 1시간씩 웃어요. 억질로 웃고 깡답으로 웃고 그러다 보니 자기 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진수 테리가 2001년도에 미국 여성 100대 기업상을 받습니다. 기업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미 상무국에서 주는 소수민족 대상을 받아요. 그리고 또 2005년도에는 미 ABC 방송에서 선전하는 아시아의 지도자 11인에 또 뽑히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는지 아니까 2006년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7월 10일 날 진수 테리 날로 정해갖고 매년 7월 10일 되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큰 잔치를 합니다. 자기 웃음이라는 언어가 인생을 이래 바꿔놓습니다. 한번 웃어봐요. 자, 여기서 있죠. 제가 웃음 하나 가르쳐 줄게요. 자, 좀 지루한 건데 박수 한번 쳐봐요, 박수. 그냥 치지 말고, 자, 따라 해봐요. 내장 튼튼 해봐줘. 내장 튼튼 계속 해봐. 내장 튼튼 계속 해봐라니까. 내장 튼튼 계속 좀 크게 해봐요. 자, 내장 튼튼. 스톱. 여기서 종교가 나옵니다. 기독교지요. 예? 옆에 분. 그래, 천주교 맞죠? 천주교면 기억 맞는데. 종교가 나온 이유가 내가 쭉 봤어요. 치면서 보니까. 이 참 언어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장 튼튼 장을 박수 치면 장이 튼튼해진다 이 말인데 불교는 아까 저 불교하던 저 사람 불교를 믿지 싶은데 촉으로 이래 잇몸을 보니까 불교는 내장 튼튼 의한지 압니까? 내장 튼튼 간샘보살 내장 튼튼 하고 기독교 믿는 사람은 내장 튼튼 할렐루야 이라더라고. 이 박수 치는 거 보면 압니다. 한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짧게 할게요. 여러분, 제가 신문에 기고한 일입니다만은 인류 역사를 바꾸는 사가 6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이브가 그 사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종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과는 뉴턴이 사나무 밑에 낮잠 자다가 사과 떨어진 거 보고 만류 인력을 발견했죠. 과학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과는 우리 폴 세잔 알죠? 정물화의 대가. 폴 세잔이 사과를 정물화로 그리면서 바로 사물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과. 바다의 여신 테티스죠. 테티스. 발음이 잘 안 난다. 테티스하고 펠리우스 결혼식 때 질투의 여신이 바로 에리스죠. 에리스가 큰 사과를, 황금 사과를 굴러갖고 이 사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이 사과를 잡는다고 굴렀어. 그때 바로 헤라하고 아프로디테하고 그 다음에 아테나 다투게 되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 중재를 누가 하노 보면 트로이 그 왕자 파리스가 하죠. 근데 아프로디테한테 이 사과가 갑니다. 이 사과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트로이의 10년 전쟁의 서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잡식하면은 애플이 생겨나죠. 사과 반쯤 이렇게 깨물어가 먹다 놔뒀는데 왜 바나나도 있고 수박도 있고 감도 있고 세베랬는데 왜 하필이면 사과냐? 아마도 이럴 겁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은 하루 한 알씩 사과를 먹으면은 만병들이 도망을 간다 했어요. 꼭 하루 사과 하나씩 잡수시죠. 그래서 아마 사과 등장하지 않았나 싶은데 잡스는 아시다시피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대학을 중퇴를 하죠. 바로 애플한 회사를 만들어서 아이폰을 만듭니다. 앞으로 역사학자들은 아이폰 시대와 아이폰 이전 시대로 분명히 나눌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뉴턴보다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잡스보다 못하는 이유도 없죠. 마지막 7번째 사과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손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십시오. 좀 더 해도 되니까 끝낼 거야, 더 할까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진수 테리는 거울 보고 수없이 웃었던 바로 거울 법칙 알죠? 진수 테리가 만들었습니다. 거울 법칙은. 그래서 거울 법칙이라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고의 전환을 하십시오. 사고의 전환. 왜냐? 우리 흔히들 이런 말 하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칭찬을 해서 고래가 춤을 추는 게 아니고 고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우리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락하죠. 그것도 웃깁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희망을 꺾기 위해서 만드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못 올라갈 나무를 계속 쳐다보니까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어떡하죠? 이것도 웃깁니다. 10번 찍다가, 그래, 여자분들, 우리 학생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번 찍어가지고.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니까 발견한 게 전기톱입니다. 전기톱 때 갖다 대면 넘어가 있어. 이게 바로 사고의 전환입니다. 한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습니까? 대구 자갈마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는데 제가 술을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로 받으면 내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모시고 시간 되면 내가 술을 살 자신이 있는데. 이 자갈마당이 이래 써놨어요. 여러분들의 만취는 우리 종업원의 기쁨이다. 많이 먹고 배상 많이 올라주면 종업원한테 보너스 준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영등포 역 앞에 지금도 아직 있는데 유명한 술집이 있었습니다. 왜 유명하냐? 그 술집에는 우리 집에는 소주 한 병 한 사람한테 맥주 2병 안 판다고 써 붙여놨어요. 제가 이제 서울 생활을 12년 했습니다만은 그 집에 종종 갔어요. 술이 이래 되면은 진짜 맥주 2병밖에 안 팔아요.
처음 갔는데 술이 이래 되는 사람이 왔고 소주를 한 병 먹고 더 달라 하더라고. 속으로 진짜 저 아줌마가 한 병밖에 안 팔아 싶어서 기다려 봤지. 싸움이 벌어졌는데 진짜 한 병밖에 안 팔더라고. 그 이 사람이 욕을 하고 나가니까 아줌마가 담배를 탁 물들이 하는 얘기가 이 씨발놈 빙시 같은 게 문 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바뀐대 이러더라고. 다시 들어오면 이제 또 처음 손님이니까. 거기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고의 전환입니다. 뭐 맹사선 얘기라든가 이런 건 다 아마 제가 시간이 없어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글과 좋은 있자는겨. 말 있으면 많이 하고 많이 보이소. 좋은 글과 좋은 말은 바로 영혼을 울리는 보약입니다. 왜든지 책 많이 보시고. 우리가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자, 중국은 항상 말을 양으로 시작합니다. 양. 이게 잘 안 되노. 이 야자가 이래 쓰지, 그죠? 주야. 그 다음에 남녀라 하지, 남녀. 항상 중국은 주야, 낮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밤은 늦게 하고. 그리고 얘기할 때 남자, 먼저 여자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음이 강한 나라입니다. 항상 음을. 주야라 안 하고 밤낮이라 하죠. 맞죠? 그러고 남녀라 안 한다. 연놈이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을 아주 참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음을 먼저 얘기하니까. 네. 뭐 이제 마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자, 여러분들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제 얘기했던 대로 항상 감동 주는 얘기하고 남 욕하지 말고 칭찬 많이 하고 이러면은 취업은 신경 써도 지대로 됩니다. 그런 만큼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지 지갑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지 지갑에 돈 떨어지는 거는 신경 쓰는데, 돈 마르는 건 신경 쓰는데, 지 가슴에 정 마르는 거는 신경 안 씁니다. 지갑에 돈 마르는 거 신경보다 자기 가슴에 정 마르는 걸 신경 쓰십시오. 우리가 미국 가고 살락하면 영어를 알아야 되죠. 미국말. 중국 가고 살락하면 중국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고 싶죠. 자, 천국어를 알면은 천국에 갑니다. 이 천국으로 이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자, 천국 하면은 뭐냐? 천국 간단합니다. 세 마디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천국어입니다. 매일 외치십시오. 자, 우리 천국어 하면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외치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끝.